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바로 한 주의 시작 프리마켓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눈에 확 띄는 종목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죠? 알테오젠입니다. 코스닥 대장주고 K바이오의 진짜 큰형님입니다. 네. 영민 매니저, 지금 알테오젠이 8%대 그냥 치고 나가버리거든요. 네. 이게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의 이제 승인일이 2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흘 앞당겨가지고 이제 9월 20일 날 미국 FDA로부터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의 이제 품목 허가가 이제 획득이 좀 됐어요. 승인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 면역 항암제가 한 38개 이제 적응증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신약이잖아요. 그 신약의 특허가 이제 만료되는 2028년에 대비해서 머크사가 이제 전략적으로 알테오젠과 이제 손을 잡고 SC 제형으로 이제 변경을 이제 추진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건 이제 면역 항암제 기업들의 트렌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이제 옵티보도 이미 할로자임하고 손잡고 SC 제형을 이제 개발을 좀 했고요. 요즘에 이제 여기저기서 언급이 많이 되는 로슈의 이제 티스텐트릭도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크사는 한 발 빠르게 이제 SC 제형 개발을 해서 키트루다의 이제 매출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이제 썼는데, 어쨌든 주말 동안에 미국 FDA에서는 품목 허가를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제 품목 허가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당초 유럽 쪽은 내년 1분기에 이제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빠르면 이제 올해 4분기에도 이제 승인이 나올 거다. EMA 이제 승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유럽도요? 네. 그러면 미국, 유럽 출시되면 이제 전 세계 출시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 얘기까지는 이미 우리 알테오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고, 이제부터는 진짜 이제 머크사의 전략대로 과연 이제 전체 40조 원 매출 중에 한 18개월 안에 30~40% 정도를 매출 대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티보나 티센트릭도 다 SC 제형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매출 전환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실제 지금 투약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해도 사실상 티센트릭 SC는 7분 정도가 걸리는데 실제로 출시하고 나서 9개월 만에 30%가 넘는 이제 매출 대체. 그러니까 티센트릭 SC로 이제 매출 대체하는데 9개월 만에 이제 30% 정도가 매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매출 대체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역 항암제 투약을 하면은 거의 반나절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주사를 맞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 자체가 치료를 받는 이제 환자들한테는 굉장한 좀 불편함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주사 한 방에 앞서 말씀드린 티센트릭은 한 7분, 그 다음에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옵티보 SC가 5분, 근데 알테오젠은 1분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가장 짧고, 또 병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베드에 누워가지고 몇 시간을 이제 주사를 맞고 있으면 환자를 못 봤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부터는 품목 허가가 승인되고 난 이후부터는 실제 병의원에서 얼마나 많은 처방을 할 것인가, 일선에서 이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처방을 내릴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모든 면에서 이제 따져봐도 키트루다 이제 SC가 이제 키트루다 큐렉스 이제 품목 판매명도 이제 정해졌어요. 키트루다 큐렉스가 다른 이제 경쟁약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 투약 시간도 1,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사실상 이제 효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앞서 있다는 게 이제 입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키트루다 큐렉스가 이제 출시가 좀 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매출 대체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한 5% 정도 이제 로열티를 받게 되니까 만약에 절반 정도만 매출 대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한 1조 원 정도를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8% 정도 이제 급등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이제 진짜 돈 버는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계를 이제 주도하겠구나, 이런 심리가 또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아마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알테오젠의 이 키트루다 SC 제형이 빠르게 허가가 났고, 방금 영미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키트루다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면역 항암제에서는 정말 최고 베스트셀링 네. 아이템이었고요. 바로 SC 정맥 주사가 아니라 이제 뭐 엉덩이 주사, 피하 지방 주사를 네. 바뀐 요제형입니다. 이게 지금 빠르게 통과가 됐고 유럽까지도 빠르게 허가가 난다면 그야말로 이제 연 로얄티 네. 조단위까지의 시대를 열 수가 있다. 네. 이 재료로 지금 7%대, 8%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우리 K 원전주들이 준호 매니저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비티, 태웅, 한전산업. 이게 이제 뭐 금요일 날 네. 대폭등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원전주들은. 예. 오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까지 뭐 22에서 23%까지 거의 대폭등이 나왔던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영미 정상회담에서 그거죠? 양국이 네. 또 이제 원전과 AI 어떤 공동 투자를 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0조 가까운 네, 수준으로 지금 이제 공동 투자를 하는데 결국 미국과 영국 또 그리고 중국은 사실 지금 AI발 어떤 전력난의 가장 핵심 에너지원으로 지금 원전을 가장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한미 원전 동맹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내 이제 원전 기업들의 어떤 협력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한 3% 내외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원전 시장 자체를 거의 한 10조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1경 한 4천조 시장으로 좀 보고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네. 25년 동안 앞으로 지금 한 3조 달러를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한 이제 국가들이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글로벌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또 영국, 중국 또 일본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원전 투자가 좀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결국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원했던 게 사실 원전과 조선 두 가지였기 때문에 국내 원전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원전 안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공기가 한 3년, 5년밖에 되지 않는 이제 SMR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네,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까지도 22% 올랐잖아요. 결국 뉴스케일 파워의 초기 투자자이자 뉴스케일 파워가 본격적으로 착공과 그리고 글로벌 이제 원전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SMR 관련된 완공을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다 보니까 결국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결국 주기기라든지 또는 기자재를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국내 원전 기업들의 투심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한소원과 또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간의 약간의 조인트 벤처 설립 과정에서 노이즈가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고 꼭 조인트 벤처가 설립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의 어떤 원전 동맹 기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국내 K 원전, 팀 코리아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웬만한 악재에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호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원전 기업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오클론 네. 30%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깔끔했으면 원래 우리도 한 10%대씩은 맞아요.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좀 본장에서 흔들리면 어떡하지라는 좀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K 원전주가. 네, 그래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노이즈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네. 조인트 벤처 설립 관련해서도 노이즈가 나오고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가 안 빠져요. 그거에서 희망 찾자. 맞습니다. 거기에도 희망을 좀 찾을 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사실 뉴스케일 파워나 지금 이제 오클로나 그리고 또 특히 미국에 있는 SMR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과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미국과 원전 간의 어떤 원전 동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는 SMR 쪽에는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국내 한정 쓸 수밖에 기술을 없다. 필두로 한 국내 기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3%도 떠서 밀려봐야 뭐 제한적이고 네. 결국 지금 이 구간에서도 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웬만한 악재에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는 웬만한 악재가 주가에는 녹아져 있다라는 점에서 이 구간에서 미국과 이제 원전 관련된 동맹 얘기만 나온다면은 본격적인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대 상승입니다. 이제 3%도 대단한 거지만은요. 지금 이 원전 분위기상에는 조금 상승 폭은 아쉽습니다. 부디 본장에서 한 번 더 훨씬 큰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쪽으로 가보면은요. 삼성전자가 1%인데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 또 이런 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엇갈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영민 매니저가 지금 일발을 해주면서 네. 지금 삼성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도 함께 네. 이야기를 해주셔요. 일발 바로 돌입해보죠. 이게 뭐 네. 하도 많이 나왔던 뉴스여서 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시큰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알테오젠 뭐 미국 FDA 키트루다 SC 승인 뉴스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던 게 삼성전자가 HBM3E 8단이 아니고 12단, 12단 이제 엔비디아 이제 퀄 통과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 마이크론 주가가 3%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락한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HBM3 이제 12단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마이크론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삼성전자는 이제 오히려 호재로 그게 조금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보면 하이닉스 주가는 1%대 약세, 삼성전자는 1%대 상승. 물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올라서 뭐 크게 급등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재료다.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이제 반도체 업종의 주류는 DDR4, DDR5 이런 이제 레거시 D램 가격 상승과 이제 업황 호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어찌 보면 장비 소재 부품 기업들도 레거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또 HBM도 조금 보셔야 된다. 테크윙, 뭐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주가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제 한 종목도 대표적인 HBM 수혜주 제우스라는 종목을 오늘 일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 다 강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HBM 이제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YC가 막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우스라든지 PSK 홀딩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크윙이나 뭐 PSK 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메모리 3사에 다 뭐 장비를 공급한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와 또 하이닉스 주요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또 제우스는 최근에 또 로봇 관련된 이제 이슈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오늘 장에서 이제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겠는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제 공정 장비 그리고 이제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매출의 이제 구조가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할 정도로 뭐 세정 장비라든지 열 처리 장비, 검사 장비 이런 쪽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받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매출액이 거의 5천억 정도 이제 육박을 했었고 영업이익이 492억 정도.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채 5천억이 좀 안 되는 정도 이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비싸지 않은데 지금 이제 주가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건 기대와는 달리 상반기 때 이제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사의 어떤 신규 장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우스는 수주가 이제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악화되는 상반기 때 이제 실적 부진의 이유로 주가가 이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요 고객사 이제 삼성전자가 HBM3 12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스케줄 상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루빈에 들어갈 HBM4, HBM4도 삼성전자가 이제 퀄을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제 삼성전자 향 수혜주가 이제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세정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제우스의 이제 가치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미국 이제 펄스포지사하고 신규 장비 이제 디본더 장비를 이제 만들었는데 디본더 장비는 웨이퍼를 이제 분리해내는 장비, 말 그대로 이제 디본더라고 보시면 돼요. 본딩은 이제 붙이는 거고, 디본더는 이제 떼내는 거거든요. 웨이퍼를 이제 떼내는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존 이제 디본딩 장비보다 화학적, 물리적인 이제 충격 없이 이제 캐리어 웨이퍼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확보했다. 이게 미국 기업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보면은 뭐 엔비디아가 인텔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인텔 수혜주들 막 PSK라든지 HP, SP 막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어쨌든 미국 기업하고 협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이제 반송 로봇, 요게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하고 똑같거든요. 무거운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웨이퍼를 사람이 옮기려고 지게차나 이런 걸로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로봇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송해주는 이제 로봇 장비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보급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 이제 작년에 수주도 있었고 그 수주가 이제 내년 1월까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산업용 로봇 제로, 요게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에 일본에 이제 산업용 로봇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액추에이터 모듈 기술과 자체 모터 제작 기술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총판이라고 하잖아요. 해외에서 로봇을 수입해와가지고 필요한 곳에 판매하는 거,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유통만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모듈 기술, 그다음에 모터 제작 기술, 이런 이제 원천 기술까지 일본 기업을 합병을 시키면 인수를 하면서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는 로봇 기업으로서도 프리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현대차,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LG전자가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 이제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로봇을 제조하는 제우스도 이제부터는 로봇 기업으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식품, 뭐 푸드 이쪽 분야에서도 로봇이 활발하게 이제 채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이송 로봇의 이제 모멘텀도 같이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네. 세정 장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HBM 쪽은. 네. 근데 로봇은 또 모터잖아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이게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모터와 이게 습식 장비가 그렇죠. 약간 다른데, 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이 다른데 어떻게 했는지가 늘 궁금해요. 본업은 원래 이제 제우스가 이제 이 세정 장비를 뭐 만드는 게 습식 이제 이런 본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사실 경영 효율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인수 합병이거든요. 2018년에 일본의 로봇 모터를? 기업을 그냥 한 번에 인수를 좀 해버리면서 그 일본의 로봇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액추에이터 기술과 모터 기술까지 같이 이제 인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서 산업용 로봇 이제 제로라는 거 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에 이어서 이제 M&A를 통해서 M&A 로?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을 시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릴 텐데 지금 또 프리에서 한 3% 정도 좀 뜨고 있는데 가격 전략 제가 매수 가격을 15,600원 정도로 그냥 딱 제시를 좀 해드릴 테니까 프리에서 조금 뜨고 있지만 장중에 조금 눌림목 들어오면 15,600원 정도에 이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요거는 이제 단기간점으로 지금 최근에 로봇 기업들이 뭐 시세 한번 분출되면은 뭐 장중에 한 번에도 막 20, 30%씩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점으로 한 19,000원 정도 이제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제우스입니다. 지금 뉴스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여러분 납품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1%대, 그동안 우리 너무나 애간장을 태웠기 때문에 1%대 상승에 그쳤지만 그러나 소부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탄력을 받고 있고 제우스도 어쨌든 습식세정 양쪽에다 넣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HBM 관련주, 그다가 요즘 트렌드에 로봇까지 있다. 두 가지고요. 준호 매니저, 로봇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요. 로봇이 두산 로보틱스 5%대, 엔젤 로보틱스 8%대, 하이젠 RNM 5%대, 뉴로메카 4%대, 와, SPG도 3%대. 이 중에 하이젠 RNM이 우리 리뷰 종목으로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하면서 로봇도 오늘 한번 보죠. 네, 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해 연말에 주인공은 로봇이라고 계속 강조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 뭐 실제로 이제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6%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로보티즈가 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한호가 남겨놓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시세가 분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최근에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LG와 또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추가적인 협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 이제 LG향 로봇 기업들,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모터 사업과 분사해서 설립된 하이젠 RNM,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의 지분을 8% 갖고 있는 또 이제 로보티즈, 그리고 로봇사는 최대주기 때문에 또 장중에 24%까지 급등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지금 LG향 로봇 기업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 이제 SPG 같은 삼성향 로봇 기업들까지도 지금 3, 4% 정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세계 최고 건의의 이제 로봇 학술 대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CORL이라고 지금 컨퍼런스 온 로봇, 그리고 또 그 러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또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뭐 구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권위 있는 이제 실제로 로봇 관련된 또 이제 그 연구진들도 대거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딱 두 곳이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이 두 기업이 네. 또 이 학술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특히 액추에이터를 M7 기업들 중에서 M5 기업에 다 공급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가장 이제 핵심 원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기업 대표 기업인 로보티즈가 지난주 금요일엔 또 자체적으로 로봇 손을 또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랐는데 더 핵심은 연말에 오픈 AI에 자체적으로 AI 워커라는 휴머노 로봇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와 계속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연말에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직접적으로 로보티즈 대표이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로봇 손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워커 AI, AI 워커를 휴먼 로봇을 본격적으로 오픈 AI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휴먼 로봇 또 그리고 로봇 손 관련해서 로보티지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탑티어 로봇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또 참여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명신사부 국내에서는 휴머노 로봇 관련된 넘버1 기업이자 또 2025 휴머노이드 대전에도 실제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술대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지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하는 로봇 기업이라는 거고 실제로 하이즈 RNN 같은 경우는 로보티지가 올라가면 조건마사처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LG향 액추에이터 기업이다 보니까 로보티지가 시세가 분출되고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이즈 RNN이 한 6%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나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의 투심이 좀 좋아지고 있고 4.5일째부터 시작해서 노란보트법 통과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이 결국 로봇의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LG화학과 최근에 삼성향 관련된 종목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섹터는 그래도 삼성향이 아닌가. 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는 가격적인 매력도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즈 RNN 같은 경우도 지금 6%대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요. 지점 9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뭐 하이즈 RNN도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휴머노 로봇 액추에이터 주간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로봇 관련된 매출이 적었지만 실제로 LG전자는 또 AI 가전 기업으로 정부에서 육성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AI 가전이 결국 로봇이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하이즈 RNN이 액추에이터 로봇 쪽의 매출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즈 RNN도 이제 매수 후에 한 23%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률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로봇주들 움직이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해 주시면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프리마켓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NN 뭐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해주셨고 로보티즈까지 보너스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인데 드디어 이 손 네, 맞습니다. 봤더니 이제 손가락이 막 옆으로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원익홀딩스도 그럼 오늘 이제 대결입니까 둘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좀 약하긴 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 원익홀딩스는 메타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를 그 외 오픈 AI와 협력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향후에 오히려 지금 로보티즈가 훨씬 더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도 실제로 시제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도 했었고 지금 구글과 또 협력을 또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아마존, 애플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M7 기업들 중에서 M5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로보티즈가 향후에 어떤 성장성은 훨씬 더 큰 게 액추에이터라는 로봇의 원가의 30에서 50% 차지하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고 거기다 로봇 손과 그리고 또 손까지. 자체적인 휴머노 로봇인 AI 워커 또한 오픈 AI와 협력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향후에 또 이제 오픈 AI가 또 투자한 피규어 AI와도 같이 협력을 해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로보티즈의 어떤 성장성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로보티즈가 일단 가장 대장주고 원익홀딩스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원익 로보틱스가 만약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원익 로보틱스도 우리가 좀 강력하게 볼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 이제 원익홀딩스는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업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원익홀딩스가 직접적인 어떤 로봇 관련된 모멘텀을 얻기보다는 그래도 계열사 중에 원익 로보티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라 상승 탄력적인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로보티지가 훨씬 더 그냥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젠 RNN 리뷰를 하면서 로보티즈까지 함께 분석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말이죠. 영민 매니저. 네. 진짜 빅히트를 영민 매니저가 쳤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올릭스입니다. 오늘 이제 글도 좀 이따가 또 영민 매니저의 찬양글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올릭스를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시가도 플러스 1%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뜨지도 않고 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올릭스를 말씀드릴 때 네. 목표가를 제시해드릴 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셨을 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단기간점으로 10만 원의 목표가를 딱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하루 만에 그냥 장중에 27%나 네.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게 그만큼 이제 업계에 이제 좋은 호재들, 뉴스들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어떤 종목들한테 이제 수혜가 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분석해드리는 것도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이다. 실제 제가 이제 로슈가 89바이오 이제 5조 원에 이제 배팅해가지고 그냥 합병을 해버렸다는 네. 얘기를 금요일 날 올릭스 얘기해드리면서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로슈가 올릭스하고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근데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제 가치를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89바이오 이제 인수를 합병을 했다라는 뉴스가 목요일 날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떤 경제 방송에서도 보도가 안 되고 있다가 금요일 날 올릭스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그냥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뉴스니까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짚어드렸던 것 뿐이고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재료로 반영이 되면서 올릭스 주가가 장중에 이제 27%나 급등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로스 리서치라고 하는 이제 그 뭐 투자 분석 기관에서 또 메시 치료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요때 딱 얘기하는 기업이 3개예요. 제가 금요일에 딱 3개 네. 메시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 한미약품 그다음에 D&D 파마텍 그리고 올릭스 요 3개를 딱 이제 지금 꼽고 있거든요. 이제 그 기업들이 요번 주에 또 이제 메시 치료제 이제 서밋 신약 개발 서밋도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일정상의 이제 재료도 분명히 좀 반영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올릭스는 일라이 릴리 쪽으로 대략 한 1조 원 정도 이제 가까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올릭스도 시총이 이제 2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따라붙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10만 원 어떻게 해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멘텀이 분명히 좀 살아있는데 오히려 지금 올릭스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한미약품도 저는 한참 더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뭐 경영권과 관련된 이제 집안 싸움 이런 논란들 때문에 너무 셨죠. 최근 몇 년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단 말이에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정말 이게 2020년 이후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우리 한미약품이 사실 기술 이전의 원조잖아요. 2015년부터 그럼요.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업계에 기술 이전이라는 게 있어. 이걸 이제 알려준 기업이 바로 한미약품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지금 2020년 이후에 정말 암흑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 메시 치료제나 비만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한미약품에 거론되는 이제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으로는 한 45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한미약품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D&D 파마텍은 지난주에 또 호재가 나왔는데 약간 좀 세론되면서 주가가 조금 눌러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D&D 파마텍도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DD01 대사이상 지방간염 이제 치료제 24주차 이제 고용량 투약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가 저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고 그래요? 48주차 결과 자체가 이제 좀 기대될 정도로 임상의 데이터가 좋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렀던 D&D 파마텍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장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한미약품과 D&D 파마텍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보시고 올릭스는 물론 뭐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11만 원 정도로 조금 더 올려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어마어마한 대폭등을 했던 올릭스 우리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포트에서 전에 갔을 때 100%. 네. 그 다음에 늦자마자 다시 또 거의 25%, 28%, 30%까지 갔다는 얘기 드리고요. 방금 이야기를 주셨지만 이게 바이오가 약간 유행을 탑니다. 그렇습니다. GLP-1에서 지금 유행은 메시로 돌아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지방간염 치료제 이게 또 결도 같잖아요. GLP-1로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 관련한 올릭스, D&D 파마텍, 한미약품 네. 이 세 가지 종목들 또 유행이 있으면 좀 가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네. 한번 주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준호 매니저와는 네. 롯데관광개발을 가면서 지금 오랜만에 프리마켓에서 움직이었던 호텔신라도 물론 1%대이긴 하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29일 날 중국 관광객들 네. 무비자 입국입니다. 예. 최근에 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좀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광보다는 이제 체험 위주로 좀 바뀌다 보니까 면세점 매출은 그렇게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는데 가장 직관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카지노 매출과 엔터 매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안에서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제 제주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무비자가 가능했는데 오히려 이제 육지가 오히려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육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통 여행 패키지 상품을 본다고 했을 때 서울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서울과 부산 또 서울과 제주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제주까지? 맞습니다. 예. 패키지를 보통 묶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는 또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런 패키지 상품으로 묶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어떤 이제 제주도까지 가도 부산까지 가도 1시간이 채 비행기를 타면 안 걸리고 또 그리고 기차를 타도 2시간 반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국경적 연휴에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패키지 상품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럼 또 이제 중국 내의 어떤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몰려온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뭐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육지에 지금 이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지만 또 이제 같이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드랍백이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네. 있는 게 네. 일본 VIP 고객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드랍백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드랍백은 지금 이제 카지노에 온 손님들이 이제 칩으로 바꾼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판돈. 같은데 네. 판돈.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일본 VIP 고객만으로도 요 정도라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카지노 매출은 폭발적인 어떤 컨던 점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400명의 또 이제 신입 또 경력직을 이미 채우고 한 상태라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객실 예약률도 지금 거의 한 90% 중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롯데관광개발에 특히 지금 드림타워 월드의 어떤 이제 그 카지노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 또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 한번 잡아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같아서 네. 따라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을 조금 따라가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럼 그 카지노의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영종도에도 있고요. 또 워커힐에도 네. 있고 또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도 있어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 그래서 실제로 부산 그리고 또 이제 제주 그리고 또 인천 영종도. 네. 네. 그래서 내리자마자 바로 카지노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인천 영종도, 서울, 내리자마자. 네, 워커힐 이렇게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가장 핵심 거점의 카지노가 다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패키지를 묶는다고 하더라도 파라다이스는 다수혜다. 실질적으로 국내 카지노 매출 1등 기업이고 그리고 GKL 같은 경우는 용산과 강남에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패키지 여행보다는 사실상 이제 개별 관광이 왔을 때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라다이스가 또 이제 롯데 관광 개발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물론 둘 다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롯데 관광 개발이 조금 신규로 진입하기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파라다이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기부유자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히려 또 우리나라의 세론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29일부터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약간의 좀 세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어떤 제가 익절 라인대를 18,000원 라인대, 직전 이제 고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22,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잠깐 한번 봐주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면세점 포기하고 맞아요. 새롭게 네.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리 호텔신라. 네. 원래 호텔신라 같은 대장주였는데, 경우도 뭐 중국. 사실 또 카지노 관련으로도 묶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면세점 쪽의 어떤 이제 매출이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아직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국내 호텔신라. 유입에 있어서 네. 실적으로 이제 가장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면세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충분히 기대가 반영 안 됐다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몰려오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적으로는 전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규 매수의 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53,000원 부근대에선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이제 상징적인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53,000원 부근대에서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조정 시의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쪽에서 영민 매니저 네. 하나 가구가 지금 KCS가 10% 넘게 프리마켓에서 급등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양자 쪽까지 욕심을 맞습니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요즘에 이제 이게 호재성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네. 짚어드리기에도 시간이 이제 부족할 그렇네요. 정도인데 미국의 일단 제가 차트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영국과 미국 간의 원전 협력, 거기에다가 지금 양자 협력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분석가들 중에서는 뭐 젠슨항 CEO가 올 초에 뭐 30년 안에도 양자 컴퓨팅이 뭐 상용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2030년 이전에 양자 컴퓨팅의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시대가 이제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50%까지 이제 점치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쪽에 이제 투자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퀀텀 컴퓨팅이라는 기업이 거의 30% 가까이 이제 폭등을 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과예요. 예.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자 컴퓨팅 대장주 아이온큐 아이온큐와 가야죠. 리게티 아이온큐. 컴퓨팅 한번 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아이온큐의 차트거든요. 예. 사실 이게 지금 차트를 이제 길게 이렇게 당겨보면 수십 배가 올랐어요. 올해만 이제 이렇게 수십 배가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게티 컴퓨팅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제 없죠. 이런 양자 컴퓨팅을 직접 설계하거나 이제 이런 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프리에서 거래되고 있는 KCS, 그 다음에 ICTK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엑스게이트. 네.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있는데, 엑스게이트하고 ICTK는 거래가 좀 안 되고 없습니다. 있고, 지금 이제 KCS가 거래가 좀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이제 뜨고 있고, 요 종목들 외에도 무슨 첨단 소재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도 델타테크가 있죠. 양자 관련된 예, 이제 예, 이슈 수혜주고 예.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 진영도 약간 개별주 스타일의 이제 종목들이긴 하지만, 워낙 미국의 지금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그냥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쪽에도 이제 조용히 조금 이제 수급이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뭐 한국 첨단 소재, KCS 뭐 이런 종목들이 단기 테마성의 이제 관점으로 한번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것도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 정말 2030년 전에 떡하니 우리 세상에 올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쪽은 다 약간 빗나갔어요. 네. 양자 보안, 맞습니다. 양자 통신으로 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KCS가 더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12%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요. 준호 매니저, 네. 오늘의 일바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정말 오랜만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로봇주들 네. 다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그러네요.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한동안 소외가 되다가 오랜만에 한 8%, 7, 8% 정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로봇 시스템 기업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예. 정말 간만에 로봇 이슈로 한 7, 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로봇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로봇 섹터이지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기업을 좀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에이럭스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는데, 드론 관련해서 이제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고, 사실 이제 방과후 학습, B2S 방식으로 비즈니스 투 스쿨로 실질적으로 지금 에이럭스가 사실 이제 국내 드론 쪽에서는 방과후 학습 관련된 가장 핵심 코딩 교육과 하고 있고, 방과후 학습용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 시장에서 묻히고 있는 게 드론과 로봇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과 로봇 코딩 교육과 방과후 로봇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시장에서는 로봇 교육하면 이제 로보로보에 약간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 에이럭스는 드론과 로봇 코딩 교육과 방과후 학습용 로봇과 드론을 공급하고 있는, 드론은 국내 유일하지만 로봇은 이제 로보로보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위해서 실제로 육군 36사단을 드론 실증 부대로 처음으로 지정했고요. 내년에 예산도 205억 정도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드론 조종 자격 실무 경험을 쌓아서 본격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한다라는 게 방침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육군에 사실 뭐 대규모 상용이라든지 교육용 관련된 드론 장비가 공급된다고 했을 때는 에이럭스의 이제 학습용, 방과후 학습용 로봇이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으로 에이럭스는 군과 그리고 경찰 그리고 소방 등의 공공 분야의 다소의 어떤 드론 플랫폼을 공급해 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에이럭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방산연구소와 실질적으로 군사용 드론 관련된 국산화의 협력에 나서기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사실상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교육용 드론 쪽에 좀 집중해 왔다면, 오히려 지금 최근에 방산 드론 기업인 보라스카이를 또 인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투용 드론 시장까지 뛰어든 기업이다 보니까 에이럭스가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투용 드론까지 확보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확보한 대표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에이럭스라 보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중국 최대의 어떤 드론 기업인 DJI를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 미국의 좀 퇴출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에이러스가 반사 수혜를 얻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주말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7사단을 방문을 해서 실제로 외국군 없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굴종적인 사고다라고 좀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 해주세요. 자주 네. 국방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과 또 후보 시절에도 계속해서 현대전은 드론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드론 육성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랬을 때 이제는 방과후 학습 또 그리고 실제로 보라스카이를 인수해서 본격적인 국방 양산 드론 시장으로 진출한 에이럭스가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이제 AI 교육 관련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드론과 실제로 로봇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에이럭스가 가장 큰 또 수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향 매출이 가장 95%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방과후 학습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드론에 들어가는 FC라고 플라이 컨트롤이라고 드론의 두뇌를 또 개발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전은 드론이라고 콕 집었고 실제로 AI 교육을 다또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에이럭스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했을 땐 현대전의 가장 게임 체인저는 드론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방 드론 업체를 인수한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국방부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국방부에서 실질적으로 50만 드론 전사 양성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에이럭스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향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쪽의 어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에이럭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로봇 수혜주 기업보다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고 거기다가 드론 관련된 사실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에이럭스를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에이럭스는 많은 부분을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늘 말씀해 주셨던 네. 게 자율주행도 로봇이다. 맞아요. 드론도 로봇이다라는 맞습니다. 게 있었고 이 에이럭스가 우리나라 드론 부품 네. 또 플랫폼, 운행 플랫폼을 맞아요. 드론 플랫폼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자주국방과 현대전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북한의 병력이 우리를 넘어서게 되니까 맞아요. 2030년인가요? 이후부터는. 그래서 오늘 드론도 한번 좀 주목해봐라. 여기에 로봇 교육, 맞아요. 코딩 교육까지도 실제로 또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조비라고 지금 예, 드론과 드론 UAM 기업도 대장주죠. 있어요. 대장주인데 예. 걔도 한 11%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좀 드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있고 또 로봇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탑픽으로 가격 전략을 가볼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였던 11,360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3,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9,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바로 이 드론의 우리 뭐 한국에서는 네, 뭐 맞습니다. 압도하고 있는 에이럭스였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제우스입니다. 반도체와 로봇까지 네. 또 합쳐 있는 종목들 두 개의 오늘 일발 종목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